자, 봅시다. 그 변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변이를 이제 배우는 이유가 있어. 이 단원의 목적이 이거야.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해. 진화. 종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냐, 종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냐를 배울 건데,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한 생명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성이 나타나거든. 누구는 머리카락이 길고, 누구는 손이 길고, 누구는 목이 길고, 뭐 이런 다양성이 나타나는데, 그러한 다양성이 특정 환경에서 적합한 경우는 걔만 살아남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경우도 다양성이 있어. 대표적으로 피부색이라고 하자. 흰색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어느 순간 뭐 오존층에 구멍이 빵 뚫려갖고 강력한 자외선이 막 들어오는 환경이라고 쳐. 그러면 백인이 유리할까 흑인이 유리할까? 흑인이 유리하다고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자외선이 어느 정도 잘 차단이 되고 살아남기 적합한 게 된다는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흑인이 살아남아서 주류 종이 되면은 진화한 거야. 사람이 바뀐다고. 기존에 좀 흰색도 있고 황색도 있고 했다면은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이제 흑인만 살아남은 거지.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개념이 이제 변이라는 게 나와. 한 생명체 안에서 다양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어가 있어.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어디서 나타나는 차이야? 같은 종 안에서의 차이야. 이게 중요한 거니까 체크해라. 같은 종 안에서의 차이를 변이라고 한다. 이 같은 종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 한 종 안에서 비교하는 게 변이라고.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 누구는 키가 크고 작다, 누구는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간다, 누구는 뭐 하얀색 피부고 누구는 시커먼 피부다, 이런 게 변인 거야. 그래서 사자는 갈기가 있고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다. 변이지? 변이가 아니라고요. 왜? 같은 종이 아니잖아.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을 따지는 게 변이라고. 다시 한번. 얼룩말은 줄무늬가 있고 길이는 목이 길다. 변이야? 아니라고. 알겠지? 한 종 안에서 따질 때 우리가 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한 학교에서 시험지를 그걸 냈지. 날씨에 대해서 냈어. 가뭄이라는 현상. 뭐 비가 많이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잖아. 가뭄이라는 현상은 변이에 해당한다라는 보기였어. 뭐야 X야? X지. 근데 그 선생은 O라고 해서 시험지를 출제했어. 그걸로 수업 시간 해설도 하고. 발칵 뒤집어졌죠. 발칵 뒤집어. 말이 안 되잖아. 변이 개념 자체가 같은 종, 즉 생물 안에서 따지는 거라니까. 날씨가 생물이 아니잖아요. 어? 근데 그걸 가지고서 변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좀 많이 굴겠다.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하는 애들이 좀 틀렸지. 아무 생각 없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변이 이러면 그냥 그런데 개념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건 종도 아니고 같은 종도 아니고 생명체도 아닌데 무슨 변이냐.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설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함부로 싸우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왜냐면 생활그룹을 좀 쥐고 있잖아. 좀 갑과 을의 관계란 말이지. 너무 좀 대들고 싸우면은 좀 불리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부드럽게 나가고 싶었는데, 뭐 다행히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학생들과 학부모와 선생들이 딴지를 걸어가고 결국 재시험을 쳤어. 그 생명 문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3개가가 오류가 났었거든. 선생님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튼 한 종 안에서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고, 형질이라는 표현은 그냥 뭐 형태적인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반드시 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질만이 아니라 혈액형 같은 경우도 형질로 취급하지. 어떤 생명체의 특징들, 그걸 형질이라고 한다. 거기서 나타나는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유전적 변이가 들어가는데 옆에다 적어놔. 후천적 획득 형질은 X다 이렇게 표시해놔. 유전적인 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화, 차이가 나타났을 때 그게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돼. 근데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 같은 경우는 자손에게 전달이 안 되지. 예를 들면 군대에서 막 열심히 훈련하다가 손가락이 나한테 썰려갖고 손가락이 썰렸어. 하나가 없어. 후천적으로 생긴 거지. 그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걔도 이게 없나? 아니잖아. 또는 막 운동을 해갖고 근육이 막 붙어있어. 확 우락부락한데 애가 딱 떠나면 가빠가 달고 뭐 왕자 생겼잖아. 징그럽겠지. 애는 애다고 해야지 뭐. 획득 형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야.
알지? 변이 중에서도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어떤 뭐 특별한 훈련 과정, 연습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고는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변이라고 취급하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변이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지. 1번 유전자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2번 자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변이의 특징인 거야. 유전자 차이라는 말이 혹시 기억나나? 유전자 뜻 기억나? 유전자란 DNA가 이렇게 있지.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된 DNA 사슬에서 확대된 거라고 쳐. 이렇게 특정 부분이 확대된 게 지금 이 모습인 거야. 여기를 확대하면 이건 DNA인데 여기서 이 염기서열 ATGC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했던 거 기억나? 3개의 염기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지정하지. 맞지? 그렇게 지정을 해갖고 하나의 단백질을 지정할 수 있으면 그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이 DNA 중에서 하나의 단백질을 지정하는 그 염기서열,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여기 부분이 만약에 유전자 A라고 치면 이 뒷부분에 유전자 B가 있는 거고, 다른 단백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뒷부분이 이제 유전자 C가 될 수 있는, 이렇게. 하나의 DNA는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지. 이게 단위가 단백질이야, 단백질. 유전자 A는 단백질 A를 만드는 거고, 얘는 단백질 B를 만드는 거고, 얘는 단백질 C를 만드는 거고. 잘 보면 단백질 정보가 없는 것도 있지, DNA 중에서는. 여튼 이걸 유전자라고 하는데, 이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변인 거야. 즉 염기서열 차이라고 옆에서 적어놔. 염기서열, HGC 염기서열 차이라고 적어놔. HTGC 염기서열의 차이가 생긴다. 그 염기서열이 다르면은 아미노산이 다른 데 들어가겠지? 그러면 단백질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뀐 단백질에 의해서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게 변이야. 옆에 이제 비유전적 변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 비유전적 변이는 획득 형질을 얘기하는 거야.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 첫 번째 훈련으로 단련된 근육 얘기하는 거. 후천적으로 획득한 거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 다음 홍학입이 나오는데 나는 홍학을 실제로 본 게 그 에버랜드에서 잠깐 사파리 열차 타고서 본 거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 홍학은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대요. 애기 때는 회색인데 먹이를 뭘 처먹냐에 따라서 얘 컬러가 바뀐대. 근데 뭘 안 먹여봐서 모르겠어. 빨간 거 먹이면 빨개지고 파란 거 먹이면 파래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 붉은 무늬가 뭐 먹이 종류와 양에 따라서 바뀐다고 하더라고. 근데 홍학이 그 막박이 순간 피 줄줄 흘리면서 그 먹이는 게 아니냐? 아닌가? 아, 무슨 뭐 피 툭툭툭 흘리면서 먹이는 거 홍학 아니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맞아. 그치? 되게 기괴하게 새끼 먹이는 거 아니야? 예? 홍학을 안 모르는 내 기억이 그거 같은데. 그걸 뭐라고 검색하시나? 찾았어. 잘 봐봐. 뇌를 파먹는 홍학. 이거는 나와. 이런 식으로 뭔가 홍학 하나가 대가리 짜주면 뭐가 줄줄줄 흐르잖아. 이걸 먹인다고.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걸 먹여.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머리를 먹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뭘 먹여. 이게 나도 좀 기괴하긴 한데 아무튼 기괴해갖고 기억나거든. 아무튼 이렇게 해갖고 먹이잖아. 되게 기괴하지, 그치? 피를 줄줄 애를 먹이고 있잖아 이걸로. 새끼잖아 이거. 까더니 뭔가 뇌를 좀 조정하고 나오는 피 같은 걸 이렇게 먹이고 있다니까. 왜 피를 먹이? 응? 머리에서 나온 피를. 몰라 뭔지는. 아무튼 되게 기괴해갖고 내가 홍학은 기억하는데 아무튼 뭐 이상한 걸 쳐먹이더라고. 봐봐. 쫙 하고 피가 줄줄하고 그걸 쳐먹이고 있잖아. 좀 기괴하다. 내가 아는 홍학은 저거밖에 없어. 기괴하다 이거밖에 없는데 아무튼 먹이 종류랑 이런 거에 의해서 바뀐대요. 애들 표정이 다 멍해. 내가 지금 뭘 먹는 거지? 저게 뭐지? 이러면서. 아, 처음 봤니 저런 거? 됐고요. 다 변이의 얘 봐봐. 한 종 안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무당벌레가 누구는 약간 주황빛깔 돌고 누구는 빨간빛깔 돌고 다 빨간빛이어도 요 시커먼 점박이의 모양과 개수가 다르지. 이런 게 이제 변이인 거야. 다음 사랑 앵무래요. 앵무새들의 컬러나 빛깔 패턴이 좀 다양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고. 그 변이의 원인 정리해 볼게. 첫 번째는 돌연변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생식세포의 조합 얘기 나올 거야.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생식세포의 조합. 자, 먼저 돌연변이부터 얘기해 볼게. 정상적인 염기서열이 만약에 ATGC였어. ATGC, CGTA였다고 치자.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에 의해서 염기서열이 바뀌는 거야. AGG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돼지면 돌연사라고 하잖아. 그지? 어젠가 갑자기 죽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젊은 나이에 갔다가 말 안 했다가 안 와. 되게 유명한 유튜버인데 되게 젊은 나이에 갔어. 돌연사. 돌연변이는 갑자기 나타난 변이가 돌연변이야.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염기서열이 갑자기 바뀌어요. ATGC가 AGGC 이런 식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유전정보 변화에 의해서 돌연변이 그 과정이 여기 있다. 첫 번째 유전자 차이가 생기면 단백질의 종류와 양이 달라지고 이거에 의해서 형질 차이가 만들어져. 이게 순서야 순서. 유전자 차이. ATGC의 변화가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바꾼다고. 아미노산이 바뀌잖아. 아미노산이 바뀌면 단백질 종류가 바뀌고 그 발현되는 양도 바뀔 수가 있다고. 그거에 의해서 형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이게 이제 변이가 나타나는 과정이고 돌연변이 설인 거야 이게. 유전자가 갑자기 변한다. 이유가 아까 여러 개라고 했는데 그 염기 손상이 일어나면 이래. DNA에 그 일명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지? 발암물질. 세포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돼. 그 흡수된 물질이 염기의 변화를 일으켜. ATGC가 쭉 있으면 이거 염기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원래 한쪽 바닥에 A가 있으면 한쪽 바닥에 T가 있잖아. 얘가 망가지잖아? 그러면 반대편을 기준으로 T를 정상적인 T를 갖다 보자. 이러면 변이가 안 나타나. 근데 이게 쌍으로 그냥 망가질 때가 있어. 쌍으로 망가지면 이거 통째로 드러내고서 여기다가 갖다 꼽는데 랜덤으로 꽂아. T를 꽂을 수도 있고 A를 꽂을 수도 있고 G를 꽂을 수도 있고 C를 꽂을 수도 있어. 25%의 확률이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이런 과정에서 엉뚱한 게 끼겨 들어가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이런 염기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걸 우리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거야. 특히 그 발암물질 같은 경우는 변이가 어느 단백질에 나타날 때?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단백질의 변이가 나타나면은 암이 되는 거야. 특정 분열이 일어나면 분열을 스탑시켜주는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탑시켜주는 신호 단백질이 망가진 거지.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신호 전달이 방해돼서 멈추지 않는 세포 분열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세포 덩어리가 되는 거잖아. 세포 덩어리가 만약에 위라고 치면 이 위가 하는 게 이미 단백질의 소화지. 그 단백질 소화를 해야 되는 영역에 엉뚱한 그 세포가 자리 잡고 있으면 기능을 똑바로 못 하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어나간다고. 그게 암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 백혈병이 왜 위험하니? 백혈병은 백혈구가 많아지는 거면 병균을 더 잘 잡아먹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네가 걸릴래? 백혈병의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백혈구가 늘어나는 거야. 덜 성숙한. 그러니까 인간으로 따지면 기능을 할 수 있는데 20살 넘어서 이제 성인이 되면 좀 기능을 할 수 있잖아. 뭔가 시키고 하잖아. 닭을 튀겨보라 그러면 닭이라도 튀길 거 아니야. 깐난 애기한테 씨발 닭 주고 기름 주고 튀겨봐 그러면 생닭 뜯어먹고 있을걸? 아무런 기능을 못한다고. 딱 그 백혈병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이 사회가 이제 그 유딩들로 우글우글해지는 느낌?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될 자리에 유치원생들이 가득가득한 거야. 지하철을 움직여야 되는데 유치원생이 모자 쓰고서 이렇게 공부하지. 아기야? 제가 운전해 와도 돼요? 이런. 그렇게 해서 개박살 나는 게 아니야. 하여튼 돌연변이 됐고요. 돌연변이에 대해 얘가 나왔어. 원래 정상적으로는 푸른색 깃털 기반으로 공작새의 색깔이 나타나고 그걸 펼치면서 이제
구애를 하지.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일종의 그 어필을 한단 말이야. 저 어때요? 이런 거. 이게 이제 크고 화려할수록 이제 그 번식의 기회가 높아져. 어떤 또라이 과학자가 이걸 실험을 해. 이 외형적인 특징이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한다고. 잘 나가는 공작새가 있었대. 아무튼 그 사육하는 무리에서 잘 나가는 공작새. 엄청 그 많은 암컷들이 따르는 저오빠 졸라 멋있어 이러면서 따라다니는 멋진 공작새가 있었는데 그 과학자가 뭔 짓거리를 하냐면 깃털을 다 잡아 뽑아버려 듬성듬성. 그렇게 했더니 이제 어떻게 되더라? 인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인기가 싹 가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거야. 이 깃털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저거를 듬성듬성 뽑아놨더니 바로 이제 외면당하더라 이거지. 남자도 똑같아. 요즘 유명한 남자 연예인 누구 있어? 멋있는 애. 차은우? 차은우가 그 원형 탈모를 머리 군데군데 부엉뚫려 있어 봐. 너 니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거라니까 지금 상황이. 그거라고. 아 그래도 좋아? 이 가발 신고 만나면 되죠. 저에게 기회가 왔거든요. 어느 씨 줄 알아 이거. 그거 말고 아무튼 그런 거지. 얘 마찬가지야. 흰색 깃털 유전자가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색깔이 이제 더 이상 스며들지 못하는 깃털이 된 거지. 알비노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얀색 공작새가 된다고. 했어. 이게 돌연변이 얘기고, 두 번째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 다양한 조합인데, 요거는 예전에 한번 내가 유도를 해준 적도 있었는데, 너랑 동일한 사람이 다시 태어날 조건 내가 한번 얘기해 주지 않았냐? 자, father, mother. 나에게 그림을 원하지 마세요. 그림 끄는 지 오래됐어. 잠깐만. 이 생식세포가 있단 말이야. 생식세포를 만들 때 아빠 쪽에서 상동 염색체, 1번 염색체에 대한 상동, 2번 염색체에 대한 상동, 3번 염색체에 대한 상동, 4번 염색체에 대한 상동 이렇게 해갖고 총 몇 세트 있지? 23세트. 마지막이 이제 성염색체지. XX냐 XY냐.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총 46개의 염색체인데 생식세포에다가 딱 절반만 탑재하게 돼 있지? 그럼 대충 생식세포에다가 딱 절반만 탑재를 한다고? 빨간색 2개 중에서 이게 이제 나라고 치면 내가 아빠한테 받은 게 하나 있고 엄마한테 받은 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자식을 낳는 거지 둘 중에 하나만 탑재를 한다고. 둘 중에 하나만 탑재한다고. 응? 그럼 나를 만드는 때 어떤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염색체 조합이 있을 거라고. 1번에 대해서는 아빠 거 받고 2번에 대해서 아빠 거 받고 3번에 대해서 엄마 거 받고 4번에 대해서 아빠 거 받고 5번에 대해서 엄마 거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합이 똑같이 만들어질 확률이 몇이냐고. 그럼 2개 중에 하나 넣고 2개 중에 하나 넣고 2개 중에 하나 넣는 걸 총 몇 번 해야 돼? 23번 해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생식세포를 만들 확률이 2분의 1의 23승이라고. 2분의 1의 23승으로 내가 만들어질 때 똑같은 염색체의 조합이 생성될 수 있더라 이거야. 네? 다음 여성 쪽 생식세포도 똑같아. 여성 쪽 생식세포의 경우도 2개 중에 하나를 탑재해갖고 똑같은 걸 만들 확률이 2분의 1의 23승이란 말이지. 중요한 건 뭐야? 이렇게 만들어진 똑같은 염색체 조합을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만나야 돼. 얘네들이 만나야 된다고. 수정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해? 딴 거 만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애들끼리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곱으로 처리가 돼. 그러면 나와 동일한 생명체가 만들어진, 나랑 염색체 조합이 똑같은 애가 만들어질 확률이 2분의 1의 46승이라고. 2분의 1의 46승. 이걸 딱 보니까 그래도 숫자가 있네? 할만한데? 비교할만한데? 이러고 있을까봐 내가 숫자로 증명을 해주면 얘가 2에 대해서 10승, 2에 대해서 10승, 2에 대해서 10승, 2에 대해서 10승 한 다음에 2에 대해서 6승분의 1인 거 아니야? 맞지? 20승 1024니까 공 3개야. 그럼 3개 한 다음에 2에 6승. 앞에다가 64 붙이면 되지? 이게 계산 어렵니? 요거. 그럼 이거를 계산해보면
공이 일단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는 거 앞에 64가 붙어야 돼. 이거 분의 1의 확률로 나랑 동일한 동생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염색체 조합이. 어? 내가 이제 나이가 40인데 내 동생이 태어난다고 되겠냐? 엄마한테 물어볼까? 되겠냐? 아무튼 내 동생이 만약에 태어난다고 쳐봐. 응? 족보 개족보지 그러면. 내 딸보다 내 동생이 나이가 딸보다 어리면은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 진짜 이런 경우가 있다니까. 늦둥이를 낳은 거야. 애를 낳았는데 분명히 족보상으로는 그치 고모라고 불러야 될 사람이 나보다 어린 거지. 개족보가 되는 건데요, 여튼. 나랑 똑같은 동생이 나랑 동일한 염색체 조합을 가진 동생이 태어날 확률이 이만큼이라고. 이거 숫자는 읽을 수 있냐? 뒤에서부터 일시 백천만 쭉 하면 이게 64조야. 64조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지. 또 숫자를 보여주면 그래도 가능하네요 라고 할까봐 내가 해주는 얘기인데 지구인 전체가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사이야. 그걸 대략 64억이 있다고 치자고. 지구인이 64억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64억이면 여기지 여기 여기서 짝대기를 짝 그면 한 부부가 지구인 전체를 10,000번 낳으면 똑같은 애로 태어날 수 있다. 한 부부가 그 지구인 전체를 낳아야 돼. 지구인 전체를 10,000번 낳으면. 그래서 숫자가 있는 거 같아? 그럼 이거랑 뭐가 확률이 똑같은 거냐면 동전을 던져. 동전이 2분의 1의 확률이잖아. 동전을 던져갖고 앞면이 연속적으로 64조 번 나오면 돼. 네가 64조 번 동전을 던지는데 앞면만 64조 번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 확률이라니까? 그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래도 이게 있다고 생각해? 이런 숫자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떻게 인간이 동전을 64조 번 던져야 돼? 계속 앞면만 나와. 한 100번만 나오고 공포에 질리고 이거 씨발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게 1000번만 되면 뭐 무서울 거야. 너 지금 이거 뭔가 있는 거다. 10,000번 되는 순간 그냥 조용히 옥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상한 세계에 들어와 있다 이러면서. 근데 그게 64조 번이라니까? 별로 없다. 알겠지? 다시 태어날 존재가 없다. 그만큼 너네는 유니크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는 염색체 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는. 알겠죠? 어때? 좀 자부심이 생겨? 그 생명의 전화 같은 거 있잖아.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기 직전에 보면 그 생명의 전화 있다. 전화를 딱 하나 상담원이 딱 받아. 그럼 이걸 설명해 주는 거지. 당신의 태어날 확률을 육체에서 바로 뛰어내리겠지 그냥. 개소리예요. 자, 아무튼 여기 보면은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방금 봤던 이거라고. 이에 46승의 경우이죠. 한 부부가 낳을 수 있는 자식이 경우만 해도 그만큼인데 엄청난 거야, 엄청. 알겠지? 엄청 다양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와. 지금 부모가 흰색이랑 갈색인데 흰색 이게 흰 일단 얘도 섞인 것 같아. 섞였고 얘도 섞였어. 아무튼 둘 다 얼룩개야. 말 되게 얼룩얼룩한 개인데 얘가 새끼를 치니까 부모한테 어떤 흰색도 태어나고 갈색도 태어나더라 이거야. 부모는 분명히 얼룩인데 얼룩만 태어나야지 흰색이랑 갈색이 태어나는 거지. 흰색 태어나고 갈색 태어나면 그러면 불륜인 거야 이 새끼가.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없던 게 갑자기 태어났을 때 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 잘 봐. 없던 흰색이랑 없던 갈색이 태어나서 요렇게 갑자기 없던 게 태어나는 거를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 맞아? 아니라고. 돌연변이 아니라고요 이건. 이렇게 태어나는 건 돌연변이 아닌 거야. 뭐야 그러면? 조합이라니까?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탄생하는 거라고 이건. 이렇게 나타나는 변이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이가 아니라고.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변이라고. 알겠지? 이거 가지고서 돌연변이다가 X인 보기가 있어. 응? 돌연변이 아니야. 없던 유전자가 생기면 돌연변이지. 갑자기 흰색, 갈색 털 유전자 사이에서 뜬금없이 여기에 파란색 유전자가 나타난 거야. 그렇게 되면 돌연변이가 되는 거고 지금은
그대로 있던 거잖아 부모한테. 부모에게 있던 게 새롭게 조합되면서 만들어진 변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연변이가 아니고 유생생식 과정에서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변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죠? 다음 B파트 자연선택 해보자. 자연선택.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또 선택이라고 하니까 의지를 갖고서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응? 어떤 변이들이 있을 때 A라는 A 형태의 변이가 있고 B 형태의 변이, C 형태, D 형태, E 형태가 있을 때 이 변이가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 따로 있더라 이거야. A는 만약에 추운 환경에서 유리하고 B는 따뜻한 환경에서 유리하고 C는 건조한 환경에서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유리한 환경이 따로 있다고.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아 그 다음에 번식할 수 있으면 자연선택됐다고 그래. 알겠지?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보면 교재에서 한번 보세요. 이 변이에 따라서 환경에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표현. 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자손을 더 많이 남기지 이 상태로 우리가 자연선택됐다고 표현한다고. 자연선택의 뜻. 환경에 적응해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기면 자연선택됐다고 표현한다고. 여기서는 그러면 파란색이 자연선택된 거야? 초록색이 자연선택된 거야? 이거 뭐야? 나 되게 무서워. 이거 뭘? 왜 무섭냐면 이 새라고 하면은 새는 이빨이 없어. 이거? 새는 이빨이 없다니까? 뭐지? 나도 뭘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새는 그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할 때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치아의 성별이야. 이 부리 모양 같은 경우는 악어도 있어. 악어도 앞대가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악어는 이렇게 이빨이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 그 이빨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지금 조류거든. 나중에 대학 가서 만약에 이런 유전 진화 이런 거 연구를 하면은 요즘 연구는 그거야. 백테스트를 해.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결국 이빨이 사라졌을 거 아니야. 그럼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다시 이빨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살리는 실험을 한다니까? 그래서 원래 이 유전자가 이빨을 만들던 유전자인데 이게 기능을 잃으면서 지금 부리 모양이 됐군요. 이런 걸 연구해. 그래갖고 닭에다가 이제 그 변이를 이렇게 갖고 닭 부리에 이빨이 달리게끔 진짜 그렇게 한다니까 연구를.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이런 걸 찾아가 퍼즐을. 좀 공포스러운데 아무튼 포식자 뭔지 나도 모르겠다. 새는 확실히 아니다. 알겠지? 새는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되게 괴로워하는 얼굴인데 아무튼 얘는 왜 괴로워하지? 얘는? 이 새끼는 뭐죠? 사이코패스인가? 야 씨발 친구 잡아먹기고 있는데 다들 괴로워하는데 이 새끼는 저기 뭐지? 살아남은 새끼 웃는 거봐 졸라 꼴보기 싫어. 여튼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림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다양한 애들이 있을 때 요 초록색이 자연선택됐다고 하는 거야. 파란색이 제거되는 게 자연선택되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거를 자연선택됐다고 한다고.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 거를 자연선택됐다고 한다. 됐고요. 뭐 이런 거 내가 단어 국어 시간도 아니고 내가 포식과 피식 설명해 줘야 되냐? 포식은 잡아먹는 애, 피식은 잡아먹히는 애 이거지? 여기 모르면 죽어야 돼 이건. 이 실험이 나도 이 책에서 처음 본 거거든.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 실험이 처음 등장해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뭔지 모르잖아. 내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정독을 해서 읽어보시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직접 읽어봐. 이건 국어야 과학이 아니고 지금 시작해.